안녕하세요. 몰입뷰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안녕하신가요? 호르몬 때문에 피부 뒤집어지면 자존감부터 떨어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세상 우울해지잖아요. 살찌고 달라지는 내 모습이 낯설고 속상해서 거울 보면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뱃속의 아기는 또 걱정되니 아무거나 쓸 수는 없고 예비 엄마의 마음이란 원래 다 이런 걸까요? 뱃속의 아기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니까 성분도 아주 순하면서 피부에도 좋은 제품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번거롭거나 귀찮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컨디션 조절도 해야 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또 효율적인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임신 중에 화장품 고르는 방법, 피해야 할 성분,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간단하게 쫙 이야기해 볼게요.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전부 내돈내산이랍니다. 저처럼 고민하다가 이 영상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중 화장품 고르는 방법. 임산부들이 피해야 할 성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화장품 성분표 보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어플들을 보면 어떤 유해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딱 두 개의 어플로 비교해 보는데요. 하나는 맘가이드, 하나는 화해입니다. 맘가이드는 영유아, 임산부 용품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서 등급을 매겨둬요. 임신 중, 출산 후에도 잘 사용할 것 같은 앱이에요. 저는 A, B 등급 정도는 안심하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단점은 내가 찾는 제품이 전부 다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 은근 없는 제품이 많아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어플은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용품 볼 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화해는 제가 찾는 제품 웬만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화해 어플 내에도 베이비 앤 임산부 카테고리가 있어서 여기서 제품들을 봐도 좋고 내가 쓰고 싶은 제품을 검색해서 찾으면 편리해요. 그럼 어떤 성분들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피해야 할 성분. 적어도 이것만은 피하자 하는 것들만 정리해봤어요. 레티놀. 비타민 A의 한 종류인 레티놀인데요. 먹는 레티노이드는 사람과 동물 모두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바르는 건 다르다고 하기도 하는데 레티놀 화장품도 태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쓰지는 말라고 피부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권하더라고요. 피부 탄력, 모공 고민 때문에 저도 레티놀 세럼을 쭉 써왔는데 임신 후에는 바로 사용 중단했답니다. 유기자차 선크림.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데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유기자차 선크림에 든 벤조페놀류가 발암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 일반 성인에게도 비추천한다고 해요. 임신 중엔 기미, 잡티, 색소 침착 등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선크림이 더더욱 필수잖아요. 발림성이 좀 뻑뻑하더라도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주성분인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살리실산, 바하, 아하, 바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각질 제거, 피지 조절에 탁월해서 여드름 모공 조절하는데 은근히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필링, 스크럽, 클렌징 제품 등에 종종 포함되어 있는데 고농도 사용 시 태아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앞에 말씀드린 레티놀, 유기자차 선크림, 살리실산 이 정도는 무조건 피해야겠다 생각했고 여기에 인공향료 첨가 제품, 아로마 오일, 파라벤 등 방부제 같은 제품 등등은 사용을 지양해야겠다 정했어요. 이런 건 화해 어플에 20가지 주의 성분으로 기본적으로 표시되니 걸러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추천템. 저런 성분들 빼면 대체 어떤 성분을 사용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안티에이징 성분인 비타민 C, 나이아신아마이드, 히알루론산, 펩타이드가 함유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임신 중 사용해도 안전하며 국소 부위 사용 시 위험성을 밝힌 연구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순한 로션, 크림을 사용하고 기능성 제품으로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히알루론산, 펩타이드가 포함된 세럼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 루틴으로 스킨케어하고 나서 피부결이 보들보들해지고 매끄러워서 얼굴에 뭐 바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답니다. 바르는 순서에 따라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원래 닥토 매니아여서 매일 닥토를 했는데 화장솜 등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것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된다고 해서 요즘은 가끔 진한 화장한 날 세안 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모공 패드 같은 건 특히 성분을 잘 보셔야 하는데 최근까지 쓰던 더마토리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에는 살리실릭 애시드, 아까 임산부가 피해야 한다고 했었던 바하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아누아 어성초 77 클리어 패드로 바꿨고 여기에는 파하가 들어있어요. 바하와는 다르게 수용성 성분인 아하의 단점을 개선한 자극 적고 안전한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고 불안할 땐 쓰지 말자. 이게 속 편하답니다. 닥토를 하지 않을 때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펩타이드 성분의 스킨 부스터 세럼을 바르고 있어요.
원래는 토너류를 쓰다가 이 제품 샘플이 생겨서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알려드릴 이 조합들로 스킨케어 하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다 쓰고도 구매해서 쭉 쓸까 합니다.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면 피부의 기능을 깨워서 다른 세럼이나 앰플과 레이어링 했을 때 효과가 좀 더 좋다 하던데 그것까지는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했지만 아무튼 피부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 세럼을 바르고 같은 코스알엑스의 더 비타민 C 23 세럼을 바르는데요. 이건 순수 비타민 C로 주름 개선, 미백 기능성 제품입니다. 얘는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좀 키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바르고 나서 피부가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안 바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잡티가 좀 있는 편인데 아직 미백이나 색소 침착 개선 같은 건 눈에 띄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피부에서 광이 난달까요? 이건 진짜 몇 병이나 더 쓸 예정입니다. 냄새가 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바르고 나면 얼굴에 끈적임이 좀 남는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어차피 이거 바른 다음 다른 제품들 바르고 나면 끈적임은 줄어들어서 괜찮더라고요. 혹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제품 좀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약한 농도로 된 비타민 C 제품 바르시거나 비타민 C 유도체로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C, B, A 순서로 바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비타민 C를 발랐으니 그 다음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을 바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종류로 브라이트닝, 생기 케어, 톤 및 결 케어에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해요. 피지와 모공을 케어해 유분 관리를 도와주면서도 부작용이나 자극이 없어 인기가 많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마팩토리의 나이아신아마이드 20% 세럼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제품을 이것저것 막 바르면 피부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필수 성분으로만 구성된 더마팩토리 제품을 고르게 되었어요. 가격도 30ml에 6,000원 정도로 저렴해서 가성비 제품으로 쓰기 좋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살짝 건조하다 느껴지는데 그럴 땐 히알루론산 1%가 추가된 이 제품으로 써주기도 한답니다. 임산부는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을 바르기 어려우니 생략하고요. 마무리는 로션과 크림으로 보습을 챙겨줍니다. 로션은 유소화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제로이드 수딩 로션과 크림을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저와 남편 모두 신혼 초부터 사용했는데 자극도 없고 트러블도 없고 피부는 촉촉해져서 부담 없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수딩 크림 대신 더마팩토리 피부 장벽 크림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이 크림은 더마팩토리 세럼 구매하면서 후기가 좋아서 같이 사본 장벽 크림인데 13,000원 정도로 엄청 저렴해요. 세일 때 사면 1,300원 정도? 리뷰를 보니 손에 습진이 심해서 연고 바르던 분이 이 크림을 쓰고 진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저녁 스킨케어 단계 마지막에도 바르고 손에도 수시로 바르고 있는데 손이 진짜 부드러워져요. 크기가 좀 크긴 하지만 향료 없고 핸드크림 대용으로 쓰기도 너무 순하고 좋습니다. 어느 날 문득 겨드랑이를 보니 뭔가 예전과 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배에는 임신선이 슬쩍 생기는 것 같고요.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22주부터는 얼굴에 바르던 그 나이아신 아마이드 20% 세럼을 튼살 크림에 섞어서 겨드랑이와 배에 같이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바디 착색 부위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해보는 중인데 이건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따로 후기 남겨볼게요. 록시땅 퓨어 시어버터. 이 제품은 겨울철 제 최애템인데요. 지금까지 서너 통은 비운 것 같아요. 시어버터 99.8%로 정말 순해서 임신하고도 걱정 없이 쓰고 있어요. 많이 건조할 땐 얼굴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듬뿍 올리고 자기도 하고요. 입술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각질이 많이 줄어있답니다. 임신 전 쓰던 핸드크림들은 향이 너무 강해서 입덕과 함께 빠이빠이 했는데요. 얘를 손등에 발라두면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되어서 좋아요. 손바닥은 좀 힘듭니다. 거기에 복부가 좀 건조하다 싶으면 오일 대신 시어버터 밤을 발라주기도 해요. 비싸서 그렇지 확실히 보습이 진하고 오래가서 완전 강추템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과 피해야 할 성분들 그리고 제 스킨케어 루틴으로 임산부 피부관리 추천템을 보여드렸어요. 민감하지 않고 무난무난한 피부를 가진 저는 요즘 이 루틴으로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임산부라고 우리 피부관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레티놀, 살리실산, 유기자차 선크림 피하고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성분으로 피부 관리하며 아기도 지키면서 소중한 내 피부도 같이 지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